자신감 있는 어린이가 성공한다. 글 라이트의 만화 하이트. 글수래. 1. 자신감 있는 당당한 어린이.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자신감, 배짱, 고집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어린이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용기 있게 헤쳐나갑니다. 자신감, 배짱, 그리고 고집, 자신감. 자기 자신의 값어치나 능력을 믿음 또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느끼는 것. 배짱, 어떻게 하겠다고 단단히 다져 먹는 속마음. 고집,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만을 내세워 굽히지 아니함 또는 그러한 성질.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각 단어에 대한 풀이입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뜻을 알아본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집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라. 사람이 배짱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지. 한 우물만 판 고집도 필요한 거야. 왜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걸까요? 이 말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말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감, 배짱, 고집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지나치면 자만심이 될 수 있고 배짱을 잘못 내세우면 흔히 말하는 똥배짱이 될 수 있으며 고집을 잘못 부리면 그야말로 고집불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했을 때만 성공이라는 문으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감, 배짱, 고집이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자기 스스로를 믿어요. 자, 여기 주목하세요. 각자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세요. 거울이요? 거울 있어? 쑥스럽게 웬 거울이야? 난 얼굴이 너무 커서 속상해. 난 누굴 닮아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난 너무 말라서 스트레스야. 행복한 꿈인지는 난 살 때문에 걱정이 돼. 그러고 보니 모두 자신한테 불만이 많구나. 당연하죠. 난 정말 심각해. 그래, 너 잘난다. 배영준 아저씨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거기다 그럴 거려. 자신의 얼굴이나 몸에 자신 있는 어린이들은 별로 없으니까요. 자기 모습에 불만만 늘어놓는 친구들은 너무 자신이 없는 거 아닐까요?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용기도 생기지 않는답니다.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와, 너 정말 멋지다. 넌 작아도 시력 하나 좋다고. 나름대로 조화가 잘 됐죠? 전 귀여운 꽃돼지예요. 못생겼어도 마음은 비단처럼 넓답니다. 재미있구나. 어때요? 앞으로 어린이들과 많이 다르죠? 자기의 좋은 점을 각자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죠. 자신에 대해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우린 뭐든지 자신 있어요. 당근이지. 이처럼 자신감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랍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답니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앞을 향해 뛰어가세요. 자신있게. 아싸! 이처럼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이 없는 친구는 아무리 해도 난 안 돼 하며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
더 노력하면 다음에 잘할 수 있어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한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포기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다음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쪽인가요? 포기하는 마음이 많은 친구라면 지금부터라도 자신감을 갖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초등학교 시절에 만들어져요. 지금까지 자신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신감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자신감은 만 6세에서 12세 정도 사이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감은 초등학교 시절에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 자신감은 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과 학교에서의 생활이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는 머리가 아주 좋아. 넌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너 아주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틀림없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린이들은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아주 나쁘지요. 제발 공부 좀 해라. 오늘도 또 사고 쳤니? 옆집 순돌이 좀 봐라. 얼마나 착하고 공부도 잘하니. 자신감이 생기기는커녕 반항심과 열등감만 갖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만들어지는 자신감.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학교 생활도 즐거워지고 친구들이나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거예요. 뿐만 아니랍니다. 공부도 잘하게 되고 운동도 잘하게 되며 무슨 일을 하든 의욕과 활력이 넘칠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인 여러분이 갖는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신감 있는 어린이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는 당당한 어린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자신감 있는 어린이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 의견 등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예문을 볼까요? 영혼의 반과 성철인의 반이 축구 시합을 했어요. 전후 반 60분을 다 뛰고 났을 때 스코어는 2대1로 성철인의 반이 승리를 거두었죠. 성철인의 반 아이들은 모두 만세를 부르며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패한 영혼의 반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걔네가 반칙을 해서 우리가 진 거야. 분해. 심판이 성철인의 편을 많이 들어줬어. 에이, 재수없어. 아이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이뤄놓았습니다. 누구나 지는 것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지고 난 뒤의 말이나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의 반 아이들은 시합에서 진 것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열등감의 표현이지요. 하지만 영혼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모두 수고했어. 게임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연습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우리 다음 시합에는 꼭 이겨보자. 영어의 말이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영어는 진 것을 깨끗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는 것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마음 자세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두 번째, 자신감 있는 친구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서란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생각할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주위의 분위기나 기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평온하다는 뜻이지요. 책을 많이 읽거나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수양이 되어 정서가 안정된답니다. 이렇게 정서가 안정되면 자신감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정서가 불안하면 자신감도 사라진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삼국시대의 천문대인 첨성대에 대해 말해볼 사람?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은 번쩍 손을 들고 대답할 거예요. 선생님, 제가 말해볼게요. 첨성대는 신라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경주에 있는 첨성대는 높이가 9.17m이고 362개의 돌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대답한 친구들은 첨성대에 대해 많이 아니까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첨성대에 대해 잘 알면서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얘기할 뿐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혼자 잘난 체 한다고 아이들이 기분 쏠 거야. 이런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뭐. 이제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의 차이를 알겠죠?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친구들 앞에서나 선생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 번째, 자신감 있는 어린이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말일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어린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할 일을 알아서 한답니다. 정말 그런지 어디 한번 볼까요? 오늘 숙제는 각자 생활계획표를 짜보는 거예요. 알았죠?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내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어린이들은 어렵지 않게 생활계획표를 짤 거예요. 자기 생활 리듬에 맞추어 실천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남에게 의지하기 좋아하는 어린이는 어떨까요? 틀림없이 엄마나 아빠에게 생활계획표를 짜달라고 조를 거예요. 이런 어린이들은 대체로 계획성이 없고 자기 생각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답니다. 또한 자기의 생각을 자신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지요. 여러분은 누가 더 보기 좋은가요? 당연히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줄 아는 어린이겠죠. 자신감이 있는 어린이들은 이처럼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답니다. 네 번째, 자신감 있는 어린이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에는 호기심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궁금해서 엄마 아빠께 이것저것 물어봤을 거예요. 길이는 왜 목이 길어요? 하늘은 왜 파랗죠?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이렇게 한도 끝도 없었던 사소한 궁금증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 걸까요? 바로 자신감 때문이랍니다. 자신감이 있는 어린이들은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IMF가 무슨 뜻이죠? 그린피스가 뭐하는 단체예요? 일본은 왜 역사교과서를 왜곡해요? 이런 질문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배웁니다. 이러한 호기심이 바로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의 밑바탕이 되죠. 반대로 자신감이 부족한 어린이는 주변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행동도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늘 현재 상태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요. 따라서 새롭게 변해가는 세계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실험하고 관찰하며 주변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자신감을 가지려면 주변의 일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호기심이 자신감으로 승화될 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5번째, 자신감 있는 어린이는 매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어린이는 생각부터가 매우 적극적이지요. 연말연시가 다가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연극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극을 생각해낸 것은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께 웃음과 희망을 드리고 우리 동네 어린이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뜻이지요. 이런 제안에 대한 동네 친구들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 두 가지로 구분될 거예요. 아마도 찬성한 어린이들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래, 우리도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연극하는 거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대찬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질 것 같아. 나도 찬성이야.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스스로 준비했다고 하면 칭찬받을 거야. 찬성. 준비는 우리 용돈을 아껴서 하자. 연극한다고 부모님들께 돈을 타서 하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 나 주인공 시켜줘. 그래도 내가 한 연기 하자니? 동네 어른들께는 내가 알릴게.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반면에 반대하는 어린이들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우린 연극을 해본 적이 없잖아. 게다가 연습할 시간도 너무 없고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해야지. 난 구경만 할래. 괜히 나갔다가 실수하면 창피해서 어떡해. 게임하기에도 바쁜데 연극을 언제 해? 난 빠질래. 핑계도 여러 가지 많네요. 이 어린이들에게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우선 연극을 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참여하려는 어린이들이 자세입니다. 탤런트나 영화 배우가 아닌 이상 어린이들은 연극을 해볼 경험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어린이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극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의 표시랍니다. 전문 연극 배우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 어른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다면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도 많고 연기도 매우 어설플 거예요. 하지만 그걸 비웃거나 싫어할 사람은 없답니다. 오히려 실수도 하고 다소 어설픈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솔직한 모습이 멋져 보일 수도 있지요. 어른들은 조금은 어설프더라도 최선을 다한 어린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낼 거예요. 어른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어린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무대에 섰으니 얼마나 기특해 하시겠어요. 게다가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맛있는 것을 사주실지도 모르죠. 이렇듯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럼 연극에 반대한 어린이들을 살펴볼까요? 이 어린이들은 틀림없이 자신감이 없거나 매우 수동적인 어린이일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면 억지로 따라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어린이들 말입니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아도 훌륭한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어느 사이엔가 자신감으로 당당해진 멋진 데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